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2025년도 서귀포시 예산이 확정되어 주요 예산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 내수 부진으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활력과 성장을 제어하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2025년에는 희망의 서귀포시를 위한 새로운 역동성을 찾아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서귀포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내년 시정 운영을 위한 6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 서귀포시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11억 원 증가한 1조 2,505억 원입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하지만 인건비 등 경시성 경비가 늘어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귀포시 미래를 준비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응하여 국비 확보에도 집중하였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 설득 및 제주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상암호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업사이클링센터, 조성사업 등 전년 대비 49억 원 증가한 4,10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다시 찾고 싶고 매력 넘치는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만들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서귀포 원도심 2개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명소 조성 15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새섬공원 야간 경관 개선, 서인교 상설 주말 공연, 70리 야외 공연장 리모델링, 명동로 도로 및 가로등 정비 등 환경 개선 등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있는 공간 조성으로 과거 활발했던 상권을 되살리겠습니다. 둘째, 각종 스포츠 대회 130개 대회, 전지훈련팀 32,000여 명 유치를 목표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1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셋째, 2026년 10월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내년에 303억 원의 시설 확충 예산을 투자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생활 SOC 확충 사업에도 62억 원이 투자됩니다. 두 번째 추진 전략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희망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인구 구조를 젊게 갖고 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첫째, 아동 돌봄 및 교육 특성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21억 원을 투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평일에 집중된 아동 돌봄의 틈새 공백 해소를 위한 주말 돌봄 사업에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5개소를 운영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초등 돌봄, 주말 돌봄 꿈낭 2개 학교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는 7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특성화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에서 청년들이 머물며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에 11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창업 지원과 주거 공간을 결합한 스타트업 타운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함으로써 유망한 창업자들의 유입과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150명 육선을 목표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 지원에 37억 원, 감귤 명인을 활용한 영농교육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은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입니다. 지속가능한 1차 산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감귤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산 서귀포시 감귤 조수입이 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품종 갱신을 위한 감귤원 원지 정비 등 2025년 FTA 기금 16개 사업에
올해보다 51억 증가한 284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역대급 폭염에 국지성 호우 등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1차 산업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감귤 열과 피해가 심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해가림 차광막 시설에 15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장버린 마늘에 대해서도 대체 품종 육성을 위한 기계화 사업 및 마늘 주화 재배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장 고수원 피해와 의료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사업에 37억 원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광어 중심에서 고수원에 강한 다양한 양식 품종 보급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경영비를 덜어드리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조사료 비용에 2억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기회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1차 산업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 가치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보다 4억 증가한 9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미래 소득 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고향사랑 기부자의 지정기부금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제주여행 댕댕이 힐링 심팡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와 꼼꼼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내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은 4,385억 원으로 시 예산의 가장 많은 35%를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초고령 사회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도 50억 원을 투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서부지역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우명창 노인복지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경로당 신중축 사업 10개소에 9억 원이 투자됩니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 27억 원,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18억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협력의원이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의료 취약지인 대정지역 주민들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생태환경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시민들의 사고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에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복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집니다. 2027년 3월 개관 예정인 이중선 미술관 시설 확충 사업에 51억 원, 강정마을 한울타리센터 건립사업 36억 원, 유시설 문화재생 사업 18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러 재정 여건상 1차 산업과 도시개발 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살펴서 내년에 적극적인 추경 예산 반영을 통해 자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이 지면서 지금 6개월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하기 사실은 힘들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좀 더 준비된 시장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서귀포시를 어떻게 조금 발전시켜 볼까, 좀 어려운 지역 경제에 어떻게 활성해 볼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이번 내년도 예산에 많이 좀 담으려고 했고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좀 구상을 해왔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내년에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저의 입장에서는 원년이라고 생각하는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원년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협력 부분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의사는 새로 신규로 뽑는 걸로 지금 한 10월 이미 추진했죠. 추진하고 있고 진료 과목은 우리 소장님이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서귀포군의 한수호입니다. 그 서귀포의료원에서 동기간 대행으로 해서 맡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의료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 의료인력,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까지 해서 지금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정의학과로 해서 일단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의사가 지금 2명 정도는 이제 있어야 되니까 일단 공모는 하고 있고, 간호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는 이제 합쳐가지고 일요일에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일단 의사하고 간호사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 이제 개원은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추가적인 인력이 더 들어오면 그만큼 또 진료하는데도 조금 보강해서 진료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12일부터 아마 공모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서. 푸드트럭 부분이 우리가 계속 한 보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최근에 저쪽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일치를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점이 있어서요. 최소한 한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그 운영 주체가 뭐 어촌계 뭐 일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되긴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실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푸드트럭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많이는 1차적으로 많이는 못하고 몇 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육환경, 출생 관련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어떤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동전이 양면이에요. 양육환경을 좋게 하는 이 자체가 출산율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중앙부처에서 출산율 대책을 보면은 거의 전 정책에 망라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출산율 부분이 없다라고 보는데, 동전이 양면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다 그거를 위한 어떤 대책이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 양육환경, 그 다음에 출산율 요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재원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높이기는 좀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게 자치단체 수준, 기초자치단체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로 국가 단위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혹시 그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조직을 문화관광도시라는 게 문화도시하고 또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조직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TF라든가 아니면 팀체제라든가 도의회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입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원도시 미개축을 관광 명소화하는 이런 부분,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봐지고요. 다만 크루즈 관광객이 지금 급격히 늘어날 텐데, 그 부분을 서귀포에서 흡수하는 이 부분이 조금은 지금 업무 분장상 이게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고,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고,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좀 조직 체계를 조금 새로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관광 크루즈 관광 쪽만 좀 별도로 해서 좀 TF를 좀 만들어 볼까 지금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크루즈는 뭐 명칭이나 이런 게 좀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크루즈 부분에서 그거 하는 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조만간에 만들어질 거고요. 명칭은 좀 공식적인 거는 좀 나중에 다시 기회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상당히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을 대외적으로는 지금 막 조심스럽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그 녹지그룹 쪽에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JTC에서 사고 그 자금으로 녹지그룹 쪽은
운영하는 쪽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정상적 운영 쪽으로 가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당 부분 가시적으로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내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JTC 쪽에서 구체적으로 뭐 언론 브리핑을 하든지 뭐 하게 되지 않을까. 대학교 캠퍼스 관련해서 예. 그 타당성 검토 같은 좀 연락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나 현재 진행 상황 좀 자세히 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한빛 장례식장 그 주변 한 6,000평 정도 되는 요 부지만을 중심으로 글로벌 캠퍼스 용역을 한 거예요. 사실 그거 바로 한 다음에 그 조금 제2대학교 쪽에다가 조금 얘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이거만 하냐. 저쪽 그 토평 쪽에도 부지가 꽤 많은데 그게하고 같이 합쳐서 연구 영역을 해야지 왜 요거만 했냐는 그런 그 좀 아쉬움도 좀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6,000평만 갖고는 글로벌 캠퍼스 하기는 좀 모자란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제2대학교 내부적으로도 조금 공감대 형성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50일 때 우리 시장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를 하겠다 2차 산업에 대체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 장비, 스마트팜 지원을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올해 공교롭게도 레디앙 열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막 심했거든요. 예. 서귀포에 농가들이 많이 집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의회에 와서도 이제 대책을 촉구하고 예.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서귀포 차원에서의 어떤 별도의 재정 지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으면 재정 지원의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이상 기온에 대비한 추가적인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확대된 재정 정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그 레디안 관계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요거 부분에 좀 한정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때 몇 번 그 농가를 좀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입니까? 그쪽 그 전문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그 감귤 명인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35도 넘어가 버리니까 열과가 막 생기는데 3, 4도만 낮춰도 열과 피해가 확 줄어든답니다. 열과 피해가 확 줄어드네. 그럼 그거를 3, 4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강균병인이나 농업기술센터 그 전문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차각막을 해라. 차각막. 차각막 중에서 검은 차각막이 있고 뽁뽁이 있고 막 그런데 뽁뽁이는 한 3배 비싸답니다. 검은 차각막 요런 쪽으로 해보자. 차각막을 해갖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 돈 있냐? 없습니다. 어렵다. 그래서 FTA 기금으로 해보자라는 그 아이디어를 내서 FTA 기금에서 지금까지는 차각막 하는 거에 지원을 못했는데 차각막을 차각막 지원에 FTA 기금도 쓸 수 있도록 해보자 해갖고 바로 그때 도의 과장하고 국장한테 부탁을 했고 또 거기서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바로 거기서 농림식품부 그쪽에다가 바로 직후에 또 요청을 해갖고 하는 걸로 한 보름 만인가 그게 보름 한 달 만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기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그 FTA 기금 아까 10몇 억인가요? 12억인가? 15억? 그렇게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감귤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마늘 대체 품종이요. 그 다음에 광어 대체 품종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대체 품종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생강, 그 다음에 양식 참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봤습니다만은 그 전문가마다 조금 얘기하는 게 조금씩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공감대 어느 정도 좀 되면서 하면은 좀 예산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올해 그 갑신년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렵고 해서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 합니다. 푸른 뱀은 가장 지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내년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